조금만 참아. 육지에 도착하면 너는 최고가 될 거다. 다른 녀석들은 상대가 되지 못해. 파도가 일렁이는 한국의 바다. 배를 탄 남자가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가슴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테일러입니다. 미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제 딸 소피아와 단둘이 살고 있죠.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소피아를 홀로 키웠어요. 아내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죠. 예쁜 아이였던 그녀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지역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한 후로 그녀의 꿈은 헐리우드로 가서 배우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배우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고향에서 교사를 하고 있던 저와 사랑에 빠졌어요. 저희는 결혼을 했고 소피아를 키우며 행복했습니다. 아내를 닮아 아기 때부터 인형처럼 예뻤던 우리 소피아. 점점 예뻐지는 딸을 보며 아내는 소피아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어린이 미인대회 본선에 나가게 되자 아내는 마치 자신이 합격한 것처럼 기뻐했죠. 저도 기쁘긴 했지만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지역대회에서도 주목받았지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집 근처를 배회했죠.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늘어났고 소피아의 사진과 자라면서 못생겨졌다는 등의 악플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신경이 쓰였어요. 이 일로 저는 소피아가 미인대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전직 미인대회 우승자인 제 아내는 딸의 외모를 뽐내길 고집했어요. 대회 관계자들은 소피아에게 치아 미백, 교정 라미네이트 시술, 심지어 어린 나이에 메이크업과 보톡스 시술, 과한 노출의 의상을 강요했죠. 보톡스라니 맙소사.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미국의 어린이 미인 대회는 큰 상금과 명성 때문에 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저는 딸의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이 갈등 끝에 아내와 이혼했고 고향을 떠나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홀로 키우며 그녀가 외모 중심의 미인 대회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소피아는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엄마를 딱히 만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얼마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소피아는 밝고 활기찬 아이지만 저는 늘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죠. 이야기는 우리 옆집에 사는 패트리샤 부인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따뜻한 이웃으로 최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공항에서 버려진 가여운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꼬질꼬질했지만 씻기니 순백의 털이 반짝이는 강아지였죠. 그녀는 강아지를 화이트라 이름 짓고 가족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그녀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둘렀고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졌어요. 화이트는 하필 그때 동물병원에 검진을 위해 입원 중이었어요. 동물병원 담당자가 검진을 마친 화이트를 데려왔지만 패트리샤 부인이 없었죠. 화이트는 동물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주인 없는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매일 옆집에 방문하던 동물병원 담당자는 보다 못해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지만 마크 씨, 패트리샤 부인이 퇴원하실 때까지 화이트를 잠시 돌봐줄 수 있나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견종입니다. 저는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 망설였어요. 그리고 패트리샤 부인은 언제 돌아오실지도 모르는걸요? 하지만 소피아가 간청했어요. 아빠, 화이트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집에서 그동안 지내면 되잖아요. 결국 화이트를 임시로 맡기로 했어요. 패트리샤 부인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고 옆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저는 즉시 우리 집 보안을 점검했어요. 미국 주택은 침입에 취약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패트리샤 부인의 집처럼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약한 문은 도둑에게 쉬운 표적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온라인으로 감시카메라 세트를 주문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과 뒷마당을 커버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며 소피아에게 말했죠. 이제 우리 집은 더 안전할 거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카메라보다 더 강력한 보호자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죠. 화이트는 순백의 털을 가진 작은 진돗개였어요. 흰색 진돗개는 깔끔하고 순수한 이미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하며 다른 진돗개에 비해 비교적 성격이 차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반짝이는 털과 쌍꺼풀이 있는 눈매와 맑은 눈이 귀여웠죠. 짧은 다리와 말아올린 꼬리도 말이죠. 소피아는 화이트를 보자마자 푹 빠졌어요. 아빠 너무 예뻐요. 화이트랑 같이 잘게요.
소피아는 매일 화이트를 안고 잠들려 했죠. 하지만 조그마한 강아지 화이트는 가끔 창밖을 조용히 노려보거나 집안을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소리를 내어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일은 없었어요. 소피아는 뭐지? 패트리샤 부인을 찾는 걸까? 라며 궁금해했지만 저는 낯선 환경 때문이려니 했죠. 화이트는 소파 옆 임시 침대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이면 소피아의 방을 빠져나와 방 문 앞에 누워 조용히 엎드려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마치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듯 했지만 당시엔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소피아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아빠, 화이트가 오늘 이상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밖을 봤어요. 그 말에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죠. 소피아가 문을 열기 직전 화이트가 창가로 뛰어가더니 몇 초 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마당에 나타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 남자는 도둑일까요? 우리 집까지 털러 다시 온 거예요. 하필 화이트가 병원에 있을 때 패트리샤 부인 집에 도둑이 침입한 것이 떠올랐어요. 소피아가 들어오자 화이트는 그녀와 창문 사이에 앉아 방패처럼 섰어요. 화이트가 우릴 지키고 있어. 카메라 영상은 분명했죠. 화이트는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계하고 있었어요. 수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돗개는 조용하지만 위협이 오면 목숨을 걸어요. 한국에선 충견이라 불리죠. 화이트의 차분한 겉모습 뒤엔 강한 본능이 있었어요. 소피아, 오늘 밖에서 이상한 사람 봤어? 아니요. 근데 화이트가 계속 창문을 봤어요. 그날 밤 소피아가 잠들기 전 화이트에게 다가갔어요. 너 뭔가를 아는 거지? 화이트가 꼬리를 살짝 흔들자 소피아가 미소 지었어요. 아빠, 화이트 진짜 똑똑해요. 둘의 첫 교감이었죠. 화이트는 여전히 집안을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았어요. 도둑의 흔적을 감지한 걸까? 그때는 몰랐지만 화이트는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화이트의 행동이 더 눈에 띄었어요. 소피아가 나갈 때면 문 앞에서 밖을 살폈죠. 집안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렸어요. 항상 저러는데 뭘 찾는 걸까? 소피아의 말에 깨달았어요. 화이트는 단순히 패트리샤 부인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한국계 동료 에리카 킴에게 물었죠. 진돗개는 국보급이에요. 우리 집 진돗개는 낯선 자가 마당에 올 때마다 경계했죠. 소리 없이 강함을 보여줘요. 그의 말이 화이트와 딱 맞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소피아가 화이트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소피아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화이트가 현관으로 가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죠. 카메라엔 마스크를 쓴 후드티 남자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문을 잠갔어요. 화이트는 미리 그의 기척을 알아챘어요. 경찰이 왔을 때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쪽지엔 그 개는 내 거야라고 적혀 있었죠.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 밤 소피아 문 앞에 화이트를 봤어요. 작은 몸, 단단한 눈빛. 넌 위험을 알고 있었구나. 쓰다듬으며 말했죠. 화이트는 소피아를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화이트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소피아가 준비할 때 곁을 맴돌고 집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죠. 도둑의 냄새를 쫓는 걸까? 에리카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위협을 감지해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도둑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했고 침입하려는 시도가 잦아졌어요. 경찰은 순찰을 늘렸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소피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은 교사 연수가 있어서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패트리샤 부인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용없는 생각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자는 건 어때? 소피아는 친구 집에는 화이트를 데려갈 수 없어요.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라며 거절했죠. 화이트가 소피아 곁에 앉아 그녀의 손길을 받았어요. 화이트가 있어서 덜 무서워요. 그래서 화이트와 함께 집에 두고 경찰에 부탁했어요. 문 잘 잠그고 이상하면 911에 전화해. 화이트 곁에 두렴. 소피아는 화이트를 안고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출근을 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쉬는 시간마다 카메라를 확인하고 2시간마다 전화했죠. 밤 11시 소피아가 말했어요. 화이트가 창문을 계속 봐요. 이상해요. 심장이 뛰었어요. 방에 있어, 경찰 부를게. 연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며 집으로 달렸어요. 경찰은 20분 내 도착한다고 했지만 집까지 25분 거리였죠. 그 5분이 영원 같았어요.
소피아, 지금 어때? 운전하며 전화했어요. 화이트가 현관에서 으르렁거려요. 밖에 뭐가 있어요? 문 열지 마, 곧 갈게. 경고음이 울렸어요. 후드티 남자가 마당에 들어와 창문으로 다가갔죠. 도둑이었어요. 소피아에게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소피아의 문자가 왔어요. 창문이 깨지려 해요. 욕실에 숨어 있어요. 화이트가 현관에 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와 있었어요. 소피아, 어디야? 뛰어들어가니 소피아가 담요를 두르고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맞은편에선 수갑찬 남자가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저는 달려가 소피아를 안았어요. 그녀는 무사했죠. 아빠, 화이트가 우릴 구했어요. 화이트는 소피아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어요. 남자가 창문을 깨고 들어왔지만 그 개가 제압했어요. 소리 없이 다가가 팔을 물고 못 움직이게 했죠. 우리가 올 때까지 버텼어요. 소피아가 말했죠. 화이트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창문 깨지는 소리에 욕실로 숨었는데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화이트가 놓지 않았어요. 화이트의 행동은 본능 이상이었어요. 우리를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였죠. 소피아를 안고 화이트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화이트. 네가 우릴 지켰어.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화이트를 안으며 울었죠. 소피아도 눈물을 흘렸어요. 화이트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듯이요. 사건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도둑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그 남자가 밀수업자이며 화이트를 훔쳐 국제시장에 팔려 했다고 밝혔어요. 그의 차에서 화이트의 혈통증명서와 밀수 기록이 나왔죠. 화이트가 없었다면 우리도 위험했을 거예요. 증명서에 있는 화이트의 한국 이름은 백금이었어요. 화이트, 아니 백금이의 과거는 특별했어요. 원래 진돗개는 진도라는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주 오래전 한국의 진도섬에서 한 밀수업자가 귀한 진돗개 새끼를 배에 싣고 속삭였죠. 조금만 참아. 육지에서 큰 돈이 될 거야. 백금이의 조상을 누군가가 몰래 육지로 데려한 거예요. 한국에서 관련 대회에서 상을 모조리 휩쓸며 유명한 혈통이었다고 했어요. 백금이는 그 후손으로 밀수업자의 소나기에서 자유를 택한 거예요. 백금이는 한국 진도섬에서 몰래 데려온 귀한 진돗개로 한국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이 견종은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죠. 밀수업자는 백금이를 훔쳐 비싼 값에 팔려 했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중 백금이가 탈출한 거예요. 백금이는 한국의 첫 주인을 찾으려 했고 그러다 공항에서 패트리샤 부인에게 발견된 거죠. 밀수업자는 패트리샤 부인의 집을 어렵게 찾아냈지만 백금이가 병원에 있는 걸 몰랐어요. 화가 난 그는 소리 지르는 부인을 폭행하고 도망쳤죠. 패트리샤 부인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고 백금이는 동물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주인 없는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백금이를 계속 키우면 안 돼요? 소피아, 패트리샤 부인이 돌아오시면 보내줘야지. 하지만 그때까지 백금이는 우리 가족이야. 백금이는 조용히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 조용함은 깊은 강함이었어요. 동료 에리카가 말했었죠. 진돗개는 그래요. 함부로 짖지 않죠. 한국에선 강함은 조용히 온다고 하죠. 백금이가 그걸 보여줬어요. 패트리샤 부인이 회복 중이라 백금이를 계속 돌보기로 했어요. 소피아는 백금이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충직한 수호자 백금라 새긴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목걸이였죠. 소피아는 백금 고마워라며 눈물 지었어요. 소피아가 백금이라고 부르자 백금이는 귀를 쫑긋 세우며 기뻐했어요. 백금이의 눈엔 애정이 담겨 있었죠. 소피아가 평온히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강함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의 헌신이구나. 시간이 흘러 다행히 패트리샤 부인이 건강을 찾았어요. 패트리샤 부인이 태어난 뒤 백금이는 옆집으로 돌아갔어요. 백금이가 어엿한 성견이 되자 몇 달 동안 패트리샤와 여행을 떠났어요. 백금이가 보이지 않아 소피아는 매우 쓸쓸해했죠. 어느 날 패트리샤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소피아. 백금이가 노란색 진돗개 골드와 결혼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녀가 킥킥대며 덧붙였어요. 근데 다 골드 닮아서 샛노란 강아지들이에요. 백금이 흰 털은 어디 갔나 몰라. 소피아가 전화기를 붙잡고 뭐라고요? 엄마가 되었어요? 왜 하얀 강아지는 없어요?
라며 울상을 지었죠. 저도 살짝 실망했어요. 흰색 짝을 만났으면 백금이 같은 새끼가 나왔을 텐데 소피아는 침대에 벌러덩 누워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빠, 백금이 유전자 어디 갔어요? 노란색도 귀엽지만 그 반짝이는 흰 털이 최고인데. 그래도 소피아는 금세 일어나며. 그래도 백금이 아기들이라니 당장 보러 가야 해. 라며 눈을 반짝였죠. 며칠 뒤 패트리샤 부인의 초대를 받았어요. 소피아는 강아지 장난감과 간식을 한 바구니 사들고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빨리요. 백금이 가족이 기다려요. 문을 열자 패트리샤 부인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자, 보러 와요. 깜짝 놀랄걸? 거실로 들어서니 노란 털, 뭉치 2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백금이의 젖을 먹고 있었죠. 골드를 닮은 새끼들이었죠. 와, 진짜 샛노랗다. 소피아가 웃으며 바닥에 앉았지만 눈엔 살짝 아쉬움이 스쳤어요. 그때 노란 강아지들 밑에서 뭔가 꿈틀대더니 순백의 털이 반짝이는 작은 강아지가 굴러나왔어요. 백금이를 똑 닮은 하얀 새끼였죠. 소피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오마이갓. 백금이 미니미. 부인 이거 숨겼죠? 눈물까지 글썽이는 소피아를 보며 패트리샤 부인이 껄껄 웃었어요. 놀래키려고 했지. 이 꼬마는 백금이의 흰 털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 소피아는 하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너무 예뻐 아빠, 이 아기 데려가도 돼요? 라며 애교를 부렸죠. 저는 웃으며 패트리샤 부인 허락부터 받아야지. 라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소피아의 품에서 꿈틀거렸어요. 조심스레 백금이 옆에 놓아주자 형제들을 밀치고 백금이의 품에 파고들어 젖을 먹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미소 지었지만 어쩐지 슬퍼 보였어요. 백금이의 새끼 소동이 지나고 소피아는 하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소피아가 방에서 몰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보니 그녀가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죠.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백금이의 새끼들이 가족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한 걸까? 소피아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소피아, 괜찮아?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전 일이 떠올라서라며 말을 흐렸죠. 엄마의 미인대회 강요와 스트레스 때문에 소피아는 오랫동안 그녀를 피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백금이의 새끼들 중 하얀 강아지가 젖을 떼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패트리샤 부인이 이 녀석은 소피아랑 딱이야. 라며 웃으며 보내줬죠. 이름은 실버로 할래요. 안녕 아기야, 너의 이름은 실버야. 마음에 드니? 실버는 쌍꺼풀이 짙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소피아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영특한 백금이를 꼭 닮아 아무렇게나 짖지 않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꽉 깨물고 놓지 않는 용맹한 개로 자라겠죠. 걸을 때는 짧은 다리로 뽀송한 엉덩이를 실룩거리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소피아는 실버를 품에 안고 아빠, 실버는 내 동생이에요. 잘 키울게요. 라며 눈을 반짝였죠. 매일 실버와 놀며 간식을 주고 앉아를 가르치려 했었지만 실버는 꼬리만 살랑이며 소피아를 쳐다봤어요. 아빠, 실버가 너무 똑똑해서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소피아가 웃으며 투덜댔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달 전 백금이의 용감한 활약이 방송에 나왔고 저도 인터뷰를 했죠. 그 모습을 알아본 소피아의 엄마가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교무실 문이 열리자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녀가 서 있었죠.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름다운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크,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옛 추억이 스쳤지만 저는 침착하려 애썼어요. 소피아를 만나고 싶어.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죠. 저는 소피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에게 먼저 물어볼게. 집에 돌아와 소피아에게 전했죠. 엄마가 널 보고 싶대. 어떻게 할래? 소피아는 한참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가끔 엄마를 만나도 괜찮을까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엄마잖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편할 때 만나는 거야. 만남의 날 소피아는 평범한 미국 청소년답게 준비했어요. 화장도 안 하고 안경을 쓴 채 머리를 질끈 묶었죠.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아빠, 이게 나예요. 엄마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당당한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엄마를 만난 소피아는 살짝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소피아, 정말 예뻐졌구나.
엄마는 여전히 화려한 메이크업과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소피아를 보자 눈가가 부드러워졌어요. 엄마, 나 이렇게 살아요. 대회 드레스 같은 거 이젠 안 입어. 소피아가 툭 던지자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너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소피아는 살짝 당황했지만 엄마가 진심으로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칭찬하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실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백금이 닮은 강아지예요. 소피아가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엄마는 귀 기울이며 다음엔 꼭 보여줘라며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서툴지만 한 발짝 가까워졌죠. 어느 날 소피아가 유튜브로 개 훈련 영상을 보며 실버에게 기다려를 가르치려 했어요. 실버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간식을 보고 딱 3초 기다렸다가 와구와구 먹어치웠죠. 소피아가 깔깔 웃으며 아빠, 실버는 천재예요. 근데 내가 더 잘해야겠어요. 그날 밤 소피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나 개 훈련사가 되고 싶어요. 실버 같은 강아지들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이 백금이가 우리를 지켰던 그 단단한 의지와 닮았어요. 소피아, 내가 마음먹은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소피아는 실버를 쓰다듬으며 실버, 너랑 같이 공부할게. 라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날 소피아는 도서관에서 개 훈련책을 빌려왔고 동물행동학 강의를 찾아봤어요. 실버는 소피아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응원하는 듯 했죠. 아빠, 실버가 내 첫 학생이에요. 백금이처럼 충직한 강아지로 키울 거예요. 소피아의 꿈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실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배웠고 그 작은 강아지가 그녀의 미래를 열어준 거죠. 저는 소피아와 실버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백금이가 우리를 구한 것처럼 실버는 소피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구나. 실버가 우리 집에 온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소피아가 주방에 앉아 실버를 무릎에 올려놓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빠, 나 엄마처럼 안 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죠. 무슨 뜻이야, 소피아? 그녀는 실버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미인 대회를 강요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할까봐 무서워요. 특히 실버한테. 소피아의 눈은 흔들렸지만 단단했어요. 아빠, 만약 내가 엄마처럼 누가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하면 꼭 알려주세요. 실버한테도 사람한테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소피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넌 엄마와 다를 거야. 하지만 약속할게. 네가 실버나 누구에게든 강요하는 것 같으면 부드럽게 말해줄게. 소피아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빠. 실버를 훈련시키면서 배웠어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원하는 게 있거든요. 실버가 간식 먹고 싶을 때만 안자를 해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죠. 실버는 그 와중에 꼬리를 살랑이며 소피아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 소피아가 백금이와 실버에게 배운 책임감과 공감이 그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진정한 보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따뜻한 울림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진돗개 챔피언 혈통인 백금이와 실버는 우리에게 강한 힘은 소리 없는 헌신과 마음에서 온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피에르 교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